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국제학교하고 한국학교에 대해서 좀 비교,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한 3부에 걸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한국학교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그 이제 일반고, 이제 지금 뭐 통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목고죠. 뭐 과고, 대안고, 뭐 아니면은 뭐 자율고, 뭐 자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그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변별력 문제는 그런 게 있고, 자, 이 국제학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안학교, 그런 국제학교가 아닙니다. 유명한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성남시에도 있고, 뭐 가장 유명한 데가 제주도에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죠. 영국 학교도 있고 미국식 학교도 있고, 이게 이제 해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해외인데, 한국에도 이제 한국 학교가 있지만 어,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스쿨이죠. 영어로 된 수업, 영국식 또는 미국식이라는 그 수업을 받는데, 보면은 이제 영국 형태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이죠. 물론 입시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시험 자체는 뭐 IGCSE부터 시작을 해서 A 스텝, A 레벨을 받고, 뭐 미국식이라고 하면 뭐 선택이죠. 이제 AP 쪽이나 이제 IB 쪽,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그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는 많이 듣겠죠. 잘 모르고 이제 그 좀 잘못된 수업,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 그냥 덜 준비된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때 마찬가지죠. 특례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학생이 있고, 이 특례도 뭐 12년, 뭐 3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6년도 있고. 그리고 특례 혜택을 못 받고 들어오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학생들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점들이 좀 제가 계속 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작 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건 학생인데, 심지어는 학생들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문제가 되고, 학교에 돌아와서는, 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국제학교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좀 경험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만,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출 문제를 제가 좀 비교해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수업 내용이 어떤지.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3부 쪽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제가 좀 한 1, 2, 3부에 걸쳐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내신 기출인데, 이 내신 기출은 이제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도 좀 보고 무엇이 다른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직접 풀 겁니다.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어, 어, 비교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 문제는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성적을 위해서는 변별력이죠. 그 변별력을 위해서 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좀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뭐 개중에는 이제 부분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들어가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여기 이제 국제학교 문제가 있죠. 실제적인 내신 기출 문제예요. 자,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 이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0학년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고1 과정이고, 이런 경우가 되고, 그 다음으로 제가 비교해 놓은 게 또 있죠. 여기 비교해 놓은 거는, 이거는 한 11학년 정도? 네, 한국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건데, 이 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는 뭐 배우는 게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그냥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11이 있는데 이거를 6으로 나눠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5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떤 다항식에 a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b로 나눠봐라.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자, 이때 다항식 fx로 얘를 x를 x-알파겠죠? x-알파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몫은 모르니까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배워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 봐라 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 국제학교죠. 이제 하드커버로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이게 그 많은 페이지가 없어요. 한 두세 페이지?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소개만 해주고 문제도 단순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이건데,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다. 이때 a하고 b 값을 구하십시오. 당연히 이제 a하고 b 값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두 가지를 준 거예요. 그럼 이 다항식을 fx로 보고, x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를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모르니까 이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쓰면 되고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기 때문에 몫도 다항식이에요. 이미 이제 식을 좀 표현해 주고 그 나머지가 6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게 이제 같은 식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를 이 식을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라는 거를, 이게 알파니까 몫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입해 주면은, 물론 몫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해요. 대입해 주면은 r이죠. 그러니까 대입값이 나머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다항식에다가 2 넣어주면 0이 나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죠? 6이지 않냐? 라고 해서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자, x에다가 이제 2 대입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게 0입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이렇게. 그럼 6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고 2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가 될 거고 플러스 b가 0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주면은, 이거 이제 빼줘버리면 없어지고 3a가 0이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바로 나오겠죠. 0으로. a가 0이니까 자, b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해서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는 안 나오냐? 물론 나오죠. 나오는데 이런 문제 정도면은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는 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다양해요. 다채롭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집도 있고 쉬운 문제집도 있고, 뭐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문제집들에서 이제 수준 차이가 나니까 이 선생님들이 가끔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자, 여기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라고 이제 여기 하나 올려놓은 거는 이거는 이거는 무슨 뭐 그 뭐 유명한 뭐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강남권 문제도 아니에요. 강남권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이제 경기권 학교의 그 문제 하나를 제가 예를 든 건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 뭐 강남권이죠. 또는 무슨 뭐 여러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그런 지역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문제를 아마 냈을 때도 아마 그렇게 정답률이 많이 높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경기권이라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학교에 해당하는 그 약간 수준이 변별력을 위해서는 조금 이게 그 문제 자체가 나쁘지 않는 형태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보시면 다항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죠? 여기는 좋지만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준 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리고 rx에 x에다 3을 대입한 그 값이 뭐냐? 이러고 준 거예요. 이게 다 다항식이기 때문에 전부 식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하죠? 식을 써줘야 되죠. 우선 자 너의 세제곱이죠. 몫을 모르기 때문에 qx라고 두고 그 나머지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 겁니다. 자 이 식을 다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너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는 4x 플러스 6이구나 라고 써주는 겁니다. 지금 이 룰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써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그리고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이렇게 곱을 해서 나눈 나머지가 뭐냐. 이게 이제 3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이제 2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나머지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2차기 때문에 문자가 3개잖아요. 그런데 대입할 수 있는 문자는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변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식은 얘로 나눴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보면은 뒤에 있는 2차니까 2차는 2차니까 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없죠 여기. 이건 3차로 나눴기 때문에. 근데 얘도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쓸 수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나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2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x 해야 되고 여기 2가 있죠? 여기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가 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 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즉, 여기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이 f 2 대입해주면은 이게 14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전체식에다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0이잖아요. 이게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죠? 9a죠. 그리고 2니까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이 값이 14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나왔죠. a는 이게 이제 9분의 25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죠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 식이 같은 식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rx라고 하는 이 값은 9분의 25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전개 써주면 이게 이제 rx가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전개 안 해도 돼요.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죠. 따라서 9분의
어떻게 되죠? 25 곱하기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넣어주니까 18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제 계산이 한번 이제 간단하니까 해볼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검산까지 해가면서 시험인데 산수나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않게끔 고등학교 과정은 이 산수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계산해 주면은 이게 400이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게 8972에서 이제 162에다가 플러스 9가 되죠. 자, 9분의 계산해 주면은 24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수 위주로 많이 주는데 이제 분수꼴도 좀 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죠. 자, 이런 경우가 변별력을 위한 문제예요.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변별력을 위한 문제를 잘 풀어야지 이런 기본 문제를 잘 풀어봐야 의미 없어요. 누구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더 주자면은 요거는 이제 어디나 어느 문제집이나 어느 개념서나 다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약간 다른 형태로 해서 이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약간 다른 식으로 주는데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을 세우는 건데 요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에 대한 계산은 딱 룰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한 문자로 바꿔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A하고 B가 있잖아요. 이 A하고 B를 한 문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A든 B든. 이제 그 정도가 룰이고요. 일단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3의 제곱에다가 몫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x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3을 싹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3의 n제곱이죠. 9 플러스 3 a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은 0, 이쪽도 0이 되죠. 이렇게. 자,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잖아요.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을 요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그리고 식을 다시 대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다시 써주면은 x의 n제곱이죠.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ax의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나가 나오고 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고 x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x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끌어 모아도 되고 이렇게 다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 식을 다시 써주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좌변이었잖아요. x의 n제곱에 x 플러스 a 플러스 3. 자, 이 값이 자, 여기 이제 바꿔놨으니까 다시 식을 다시 써주면은 여기 x 마이너스 3이 하나 남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없앴으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예요. 이 식에다가 다시 한번 3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의 n제곱이죠. 여기가 6 플러스 a가 되고 3이 없어지죠. 그리고 3n제곱 곱하기 3이 되죠. 따라서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b의 값은 여기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죠? 여기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죠. 따라서 a분의 b 값은 0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좀 이제 다른 문제도 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차이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험 과정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바이노미널 티어리움이라고 해서 이항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요 이항 정리는 국제학교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한국 학교에서는 이제 확률 통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그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택권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국제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a 플러스 b나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a 플러스 b의 세제곱, 심지어 뭐 4제곱까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은 계산할 수 없, 제대로 계산할 수 없지 않냐 라고 해서 그럼 a 플러스 n제곱에 대해서 이 n제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라고 해서 나온 정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건데 r 이꼴 0에서 n까지 기준은 이제 b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에 n-r 제곱에 b r 제곱이다.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식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10제곱에 대해서 있으면은 이 2 플러스 3x의 10제곱이잖아요. 기준을 제가 b에 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3x를 둔 거예요. 자, 이거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물론 이 식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고 곱하기 2에 이게 이제 10-r제곱이고 그리고 3x의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개식을 한 번에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조금 이게 기출 문제이긴 한데 문제 자체가 조금 의아한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x의 7제곱의 개수가 이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건 개수잖아요. 이 개수를 호울 넘버잖아요. 호울 넘버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전개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7제곱이니까 여기에 7번을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10 컨비네이션 7이거든요. 자, 10 컨비네이션 7은 또 10 컨비네이션 3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r이 7일 때니까 그렇죠? r이 7일 때니까 여기는 2라고 하는 거는 몇 번이죠? 3번 선택이 되고 3x는 7번이다 라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면은 10 컨비네이션 7은 10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3의 7제곱이 들어가죠. 그리고 x의 7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코이피션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산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쓰게 돼 있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자, 이런 경우인데 이 2번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문제에서 왜 이런 걸 줬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뭐냐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완전히 전개하라는 거예요. 싹 다. 다 전개해서 네 답이 맞는지 확인해라.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싹 다 전개한 그 식을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식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를 이게 지금 그 11개를 쫙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를 왜 낼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의아한데 아무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의 10제곱이고요.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1에 2의 9제곱이고 이게 3x의 1제곱이고 10 컨비네이션 2에 2의 8제곱이고 이게 다 곱이에요. 3x의 제곱이고 10 컨비네이션 3에 2의 세제곱이고 3x의 7제곱이 되겠죠? 아,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은 뒤쪽으로 맞춰 주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이게 반대로 됐죠, 제가. 세제곱이니까 3번 선택하는 거니까 이쪽은 7번, 이쪽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10 컨비네이션 7이 되면은 뭐가 되죠? 이제 2의 세제곱이 되고 3x의 7제곱이 되고 10 컨비네이션 8에 2의 제곱이고 3x의 8제곱 10 컨비네이션 9에 2 곱하기 3x의 9제곱이고 마지막이 10 컨비네이션 10에 3x의 10제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데 여기 나오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이걸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생략을 해놨는데 3개, 4개, 5개, 6개 이거를 다 쓰란 얘기예요. 물론 시간은 충분히 주거든요. 한국처럼 50분 내에 딱 끝내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런 서브 문제를 많이 줘요. 이런 걸로 해서
확인해 봐라. 자,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 이 나열하는 거를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한편으로는 좀 아니 이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지? 라고 해서 좀 바보 같은 거죠. 일종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뭐 확인은 좋죠. 연습을 충분히 했을 테니까 이런 걸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럼 이 문제가 A번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 이게 어려운 거냐? 이거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예제나 뭐 기본 예제 이런 교과서 싹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고 이 B번 같은 거는 이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것도 이게 보기 문제 정도로 나오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한국 학생들은 땡큐죠, 땡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전개를 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배운 당시에는 되게 쉬워요. 이런 내용이. 자, 그럼 어떤 게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가 나왔었는지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n제곱으로 줬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 n제곱으로 배워요. 이거를. 이 x 1 플러스 x의 n제곱에 대해서 x의 제곱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n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an이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x의 10제곱이 주어지고 이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r 이퀄 0에서 10까지. 물론 식도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서술형에서는 그래도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1은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곱해도 1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10 컨비네이션 r이 되고 x의 r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x의 제곱을 물었기 때문에 x가 2잖아요. 이제 따라서 x의 제곱의 개수는 r이 2일 때기 때문에 10 컨비네이션 2 곱하기 x의 제곱이라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n제곱이었죠. 여기 이제 10을 썼는데 제가 10은 저 위에 있는 식이었고 여기가 이제 다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n제곱, n까지 n제곱, 이제 n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게 이제 값은 2분의 n의 n-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게 이제 an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는 이 an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구해봐라 이러고 준 거예요. 즉 시그마 n 이꼴 2에서 50까지 이걸 뒤집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죠. 따라서 n-1 n분의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부분분수죠. 부분분수. 그래서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것도 다 어디서나 다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씩 대입해서 그 합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입해 주면 사실은 이게 이제 수열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 이걸 아는 학생은 굳이 이거 다 전개 안 합니다. 전개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전개를 하겠죠. 자, 2 넣어주면은 여기 이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3 넣겠죠.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이제 3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50을 넣어주면은 49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싹 다 지워져요. 그래서 남는 게 2에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50분의 1이 돼서 계산은 바로 25분의 49가 답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봤죠. 너 이건 알고 있니? 이것도 알고 있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점수를 이용해서 총 서술형에서 이게 이제 16점 줬는데 배점이 낮은 거죠. 보통 이제 한 10점 정도 막 주고 계산하게 막 해주는데 자, 이런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밑에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간단한 다항식이 아니라 다항식 여러 개를 또 묶어놨죠. 이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풀이가 있는데 이걸 등비수열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이항 정리라는 거를 공부하게 되면 뭘 공부하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공부하게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 이 파스칼의 삼각형 중에서 특히 이제 하키스틱이다. 하키스틱 공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은 이제 일반화 시켜서 제가 이제 식을 써주면은 이런 거예요. n 컨비네이션 뭐 r 플러스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뭐 r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en 컨비네이션 r이야 라고 해주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식에다가 하나씩만 더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여기 이제 하키스틱이다, 하키스틱이 있다라 그래서 대부분 다 배우는 건데 요걸 이용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x의 5제곱에 대한 계수니까 앞에 있는 x-1-x는 필요 없죠. 이게 그래서 1-x의 5제곱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필요하니까. 요 내용이고, 자 여기서 x의 5제곱이면은 이건 5개 중에서 5개를 다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에는 10 컨비네이션 5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x의 15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x니까 이 마이너스 1의 5제곱도 계수에 포함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식을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5 컨비네이션 5, 6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5에서 10 컨비네이션 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죠, 식의 구조가.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11 컨비네이션 6이 답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죠.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4점 정도 준 거는 역배점 문제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객관식에서 배점을 높게 주고 서술형에서 배점이 낮은 경우예요. 학교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보기에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되게 단순화해서 이제 문제를 푼 내용이고 뭐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뭐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되게 강조 사항으로 이제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변형을 형태로 많이 내는데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죠? 간단하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부분 분수를 이용한 소수열을 알고 수열의 합까지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얘도 이게 단순하게 이제 등비수열 합.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좀 복잡하니까 제가 뺐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성, 문제 풀이를 무엇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풀이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정도의 상식, 이거 상식이고요. 상식. 이항 정리를 공부하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모르면 안 되고요. 모르면 안 되고 그 파스칼의 삼각형 이거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거의 한 1시간이 걸려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능에서도 이게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무려 뭐 5번 이상, 뭐 6번, 7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도 많이 이제 강조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깊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이 쓰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스칼의 삼각형은 잘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자 위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머지라고 하는 거, 실제로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엄밀히 얘기해주면 학생들은 나누는 방법만 알지 실제로 나머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숫자로 나눴을 때도 예를 들어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 개가 나오지? 라고 하면 의외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5개가 나오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면은 항상 활용으로 그 이전에 배웠던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죠.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비교해 보시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이건 뭐 한국생이나 지금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 몇 가지를 쓰는 건데, 이 현재 지금 뭐 학부모님이 보시면은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학생이시라면은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이 피타고라스의 이 정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많이 쓰고 뭐 고3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이 증명법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35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증명법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정작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내용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유클리드 있죠. 이 유클리드가 증명해 놓은 걸 더 중요하게 취급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이거 귀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든지 평행인선이죠. 이렇게 평행인 두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어디를 연결해도 삼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증명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학생들은 또 싫어하죠.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법은 꼭 알아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2차 방정식이에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뭐가 있죠? 근해 공식이 있죠. 이게 있죠. 자,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해봐라.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좀 아쉽게도 그 국제학교의 교재에서는 이 근해 공식을 그냥 공식만 딱 줘요. 자, 이게 0일 때 x를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해 공식이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국제학교에서는 딱 요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뭘 하죠? 이거 대입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입하는 연습하는 거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하죠? 이거를 유도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유도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유도하는 방식이 사실은 좀 뭐 교과서에서 하는 방식을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따로 분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원래는 2차 함수에서 이 유도하는 과정 속에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 유도 과정 속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해서 이중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이거 증명법을 알고 있니?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습니다. 350가지가 넘는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알아야 되는 거는 한 5-6가지 정도인데 이 유클리드에 대한 증명법은 꼭 알아둬라 이야기를 하고 근해 공식을 유도 못한다고 꼭 이거는 유도해봐라. 이건 실제 학교에서도 이걸 직접 유도할 수 있게끔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현재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할 줄 아니? 라는 거 하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할 줄 아니? 이거를 물어보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학부모시라면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근해 공식 유도할 필요 없는데 대입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학생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 할 필요 없던데?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뭐하러 유도해? 또는 유도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성향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증명을 꼭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증명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의 성향을 물어보는데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마 좀 물어보거나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을 때 모른다 라고 하면 빨리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비교를 해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또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에 수업 내용이 어떻고 이런 거에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큰 차이를 보셨죠? 일부 학부모님들 다 알아요. 이거 다 아십니다.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그러면 쉬우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국제학교도 수준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차후에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2부에서는 한국학교 수업 내용이나 국제학교 수업 내용 두 학교의 각각에 대한 공부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다르죠. 그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화된 거를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습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